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정선군수 후보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네. 그 최승준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하라 기자가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름 최승준, 1956년 정선군 정선읍에서 태어나 정선초등학교와 정선중학교, 정선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선토박이십니다. 대원과학고등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셨고, 제가 후보님 선거 이력을 보니까 우리나라 지방선거 역사와 함께한 지선이의 산 증인이세요.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과감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셨지만 4위로 낙선을 하시고, 지선이 2살 때는 잠깐 쉬시고 3회 때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셨네요. 무소속 정선군 의원으로 출마해서 49%, 거의 과반을 획득해서 1위로 당선을 합니다. 4년 뒤에 2006년에는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또 1위, 정선군 의원을 지내십니다. 2010년 민주당 간판으로 정선 군수에 출마해 56% 득표율로 당선, 정선 군수 초선에 성공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이거는 좀 뒤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014년 재선에는 실패를 하십니다. 2018년 제7회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해 57%,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 1위,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상 3선에 도전하는 최승준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최승준 후보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줄 평 제가 준비했는데, 정치 인생 모든 걸 걸었다. 정선아 사랑해, 보고 싶다 정선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프로필을 마음에 드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잊고 있었던 과거사까지 쫙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기억이 또 새롭네요. 네. 이제 프로필에도 소개가 됐듯이 민선 1기부터 정치 생활을 하신 정말 살아있는 저희 지방자치의 증인이세요. 그 지방의회는 사실 91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2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처음 도전했던 게. 예. 네, 근데 이제 당적이 이 강원도에서 좀 특히 이제 내륙 지역에서 민주당 당적을 갖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요. 뭐 아시는 대로 강원도가 좀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향이 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평소에 생각했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주당하고 말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지방 정치의 공직 선출직은 정당 공천이 좀 배제가 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또 계속 해왔고요. 예. 뭐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네. 14년 재선에 실패하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못했으니까 떨어졌겠죠. 뭘 못하신 거예요? 뭐 이랬습니다. 이제 2010년 선거에서 제가 정말 국민들의 압도적인 그 지지와 성원을 받아서 군수에 취임하면서 너무 뭐라 그럴까, 이제 좀 그 초심,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좀 경직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제 민원 같은 것도 처리를 할 때 너무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이 좀 부족했고, 또 민원을 제기하신 국민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알려드려야지만이 그 민원인이 빨리 판단을 해서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방법을 찾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은 말이라도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좀 충분히 들어주고 가능성 여지를 두고, 이게 뭐 정치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부족하고 이 일에만 너무 열정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국민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고, 또 2014년 선거 분위기 자체가 그때 세월호 직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굉장히 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역풍이 오히려 불어가지고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 원주시장 한 곳만 민주당이 당선이 되고 다 낙선을 한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계시면서는 좀 나 재선해야 되니까 좀 전략을 바꿔서 안 되더라도 좀
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인심 쓰신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제가 네. 속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뭐 그런 이제 저변에 깔려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군민의 입장에서 또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오죽하면은 군수까지 찾아오셨을까 실무자 다 하고 대화하고 네. 또 이렇게 계층을 밟아서 이렇게 의원님들하고도 해보고 안 되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군수를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제가 이렇게 답변했을 때 민원인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서운해하진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경험치로 좀 많이 이제 뭐 수양이 조금 더 됐다 그럴까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한 번에 낙선이 좀 약간 회초리가 돼서 네, 뼈아픈 다시 한번 경험이 된 것이죠. 개선을 네. 하시게 되시면 좀 더 국민들을 좀 생각하는 이런 군정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본격적으로 좀 현안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네. 군수로 계시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갑자기 가리왕산 관련된 국가정원 계획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국가정원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꼭 지역적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경포도 국가정원 하겠다고 그러고 춘천도 호수정원 국가정원 하겠다는데 이게 정선은 지역적으로 좀 멀고 그런데 좀 그다음에 규모도 좀 작고 그런데 가능할까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 도내 두 군데 지역에 국가정원 하시겠다고 하는 춘천 소양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허영위원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경포호는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갑자기 이제 듣게 된 과정이었고요. 저희들 알파인 경기장의 국가정원은 2018년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그 슬로프, 스키슬로프라든지 전체적인 가리왕산을 원상대로 복원할 것이냐 아니면 올림픽 유산으로 일부 존치할 것이냐를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과 정부가 3년 동안이나 어떤 뭐 투쟁 일변도의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곤도라를 유산으로 존치해서 이렇게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가리왕산이 워낙에 이제 그 산림 생태 자원이 우수한 곳이고 했기 때문에 숲을 그 주제로 한 그런 국가정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거든요. 1호가 아시는 대로 순천만 국가정원, 2호가 울산의 태화강 두 곳 다 하천과 그 바다에 연한 그 수변형 국가정원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산림형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지금 도내 이제 경포 호수나 아니면 소양호도 또 역시 물을 그 근간으로 한 정원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되고 또 위치적으로 봐도 두 군데가 이제 영남, 호남에 치우쳐져 있는데 중부 지역에 우리 가리왕산 올림픽을 치렀던 곳이고 또 정선군이 9개 읍면이 고루 정말 아름답습니다. 해발 고도도 적당하고 푸른 산과 맑은 강 그리고 아름다운 계곡이 있고. 알겠습니다. 아까 공약을 너무 자랑하시는 상태에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의 좀 개인적인 뭐 인간적인 면을 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저 이하라 기자가 또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후보님 지금 서울이나 뭐 경기 수도권에서 친한 친구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정선에서 또 제일 친한 친구 한 분을 떠올려 보시고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뭐 하시는 분인가요? 교사를 하다가 지금 퇴직을 한 서울에 있는 친한 친구가 있고요. 정선에는? 정선에는 뭐 늘 가까이 만나는 공직에 있다가 같이 퇴직한 친구가 있고요. 어쨌든 두 분의 공통점은 약간 공직에 계셨던 분이시네요. 그러네요. 교사도 공직은 공직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다 뭐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제 제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죠. 그 후보님 뭐 이게 다 모든 후보들한테 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6월 1일까지 열심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재선에 이제 성공을 하지 못하신다면 차기에 다시 또 도전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도전을 하실 건지 뭐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정치는 아마 뭐 이제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한번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시면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생각은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농사 지으실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으로 좀 가보시고 다른 데 살아보고 싶었던 지역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뭐 정선에서 살았고 또 정선이 저한테
뭐 이게 이제 생체 리듬적으로도 잘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데 갈 계획은 없고요. 농사는 제가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래도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기는 좀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텃밭 정도 가꿀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 뭐 음악도 좀 하고 책도 좀 보고 뭐 여행도 악기 다루실 다니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그냥 기타를 예, 클래식 기타를 젊어서부터 좀 네, 했습니다. 예. 그럼 선거 운동 때도 좀 이렇게 기타 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거의 같은데. 뭐, 기타를 잡아본 지가 오래됐죠. 예,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 쉬시면은 다시 하시겠다. 네, 그러죠. 예. 아무래도 지금 현직 군수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좀 권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후보님의 인간적인 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MZ 세대라고 하죠. 제가 MZ 세대거든요. 그래서 MZ를 대표해서 몇 가지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3초 안에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고 정답은 없는 퀴즈니까 그냥 솔직하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밸런스 게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은 제가 연습 게임으로 몇 개 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보기 중에 최문순, 이광재 하나 둘 셋. 이광재. 이광재. 이제 앞으로 떠오르는 권력. 내가 군수가 되면 잘 보여야 될 사람. 자, 두 번째 윤석열과 홍준표 하나 둘 셋. 홍준표. 이건 또 오늘 또 공교롭게 또 취임식이신데도 그러네요. 네. 예. 하나 연습 문제 더 해볼게요. 만약에 후보님 그 갑자기 이제 20억이 딱 돈이 생겨가지고 집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문서로 하나 갖고 있고 싶어가지고 서울, 태백, 강릉 세 개 중에 하나 고른다면? 강릉이요? 왜? 이유가 뭐예요? 바다가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의정 활동하면서 또 군정계 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바다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내륙이라서 바다는 억만금을 주고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뭐 호수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바다는 만들 수 없고. 근데 아까 국가정원은 또 물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산림 전체 면적 우리가 서울시 면적이 2배가 넘거든요. 근데 86%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선군의 미래의 먹거리는 산림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원을 가는 것이죠. 미래 먹거리는 하되 후보님 이제 보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바다가 부럽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OX 테스트를 간단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그냥 OX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밸런스 게임 안 했잖아요. 아, 밸런스 게임 아니라. 똑바로 하셔야지. 네네. 본론에 들어가야지. 본 게임 하겠습니다. 이제. 본 게임 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질문하기, 듣기. 질문하기. 네. 아까는 주민들 얘기 많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질문하는 게 좋아요. 질문하는 게 좋아지고. 제가 정치 안 했으면 아마 기자였을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주 4일 10시간 일하기, 주 3일 13시간 일하기. 주 4일 10시간 이하 일하기. 주 4일. 제가 이제 주 4.5일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되시면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차 정도 일주일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자기가 원하는 날에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거 너무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선심성 공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 아직 안 했어요. 정말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평소 후보님이 자주 하시는 말, 내가 뭐뭐 했을 때 아니면 나는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웃으시는 게 뭐뭐 했을 때. 했을 때 하면은 꼰대 같아가지고. 저희 약간 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네 번째. 대학생들과 홍대 클럽 가기, 이장님들과 야유회 가기. 이장님들과 야유회 가기가 훨씬 더 편안하고 체질이 맞을 것 같아요. 정선에 대학생이 없어서 표가 없으니까. 정말 만날 기회가 없어요. 안타깝죠. 자, 다섯 번째. 내 돈 내산 김밥 먹는 1시간의 자유로운 점심시간. 아니면 최고급 안주 밤샘 회식. 밤샘 회식은 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시죠. 김밥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김밥은 좋아요.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OX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군대에서도 핸드폰을 쓰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X. 자, 내가 생각하기엔 별일 아닌데 쿨하게 넘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다. 네, 그렇습니다. O.
군수님은 쿨하게 넘기는 편이 거의 뭐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더 센 질문을 해도 괜찮은? 자, 다음. 연차 3일 이상 붙여서 쓰는 거는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 권리 그렇게 해도 된다. 네. 자,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맞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정시 퇴근제도 패밀리데이는 좋은 복지다. 그렇겠죠. 이건 아까 전에도 이제 네. 2주에 한 번씩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존 방식은 버려도 된다. 네, 장점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네,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개선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옛날에 비하면 요즘 세상은 좋아졌다. 좋아진 부분도 있겠고, 예, 또 이거 나빠진 무조건 부분도 OX로 있겠고. 대답해 주셨네요. 예, 좋아졌죠. 좋아졌다? 전반적으로 예, 당연히 좋아졌죠. 그럼 정선도 좀 좋아진 거 그렇죠. 있나요? 과거에 비해서는. 예. 과거에 또 경제적인 면에서는 네. 저희들이 이제 탄광이 활성화됐을 때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좀 많이 침체돼서 일자리도 부족하고 인구도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뭐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군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많이 나아졌죠. 삶의 질은 나아졌다. 돈이 없으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건 이제 일자리 네. 전체적인 이제 산업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어떤 삶은 그렇게 문화적으로 좋아졌다. 좋아졌다고 봐야죠. 다음. 선배는 꼰대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얘기 별로 못 들어봐가지고요. 그러면 꼰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후배들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게 후보님 사실 꼰대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래요? 점수를 네. 매겨가지고 저희 방송 나갈 때 자막으로 와. 몇 점 받으셨는지 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통 질문으로 이제 뭐 지역의 현안적인 문제를 좀 더 여쭤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좀 이하라 기자가 또 네.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셔서. 네. 그 후보님이 이제 저녁에 인사하시고 이제 식사하신 다음에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이거 점퍼도 벗으시고 그냥 일상 추리닝 같은 거 입으시고 정선 아리랑 시장에 가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10명의 지역 주민을 만난 거예요. 걷다가. 네. 후보님한테 반갑게 인사할 주민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 군민이면은 뭐 10분 다 인사하시지 않을까. 오, 100%. 아니, 제가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 안 하시고 후보님 인사 안 하시고 그냥 걸어갔어요. 네. 먼저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할 줄. 네, 뭐 거의 거의 다. 우리 아리랑 시장 안에서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한 수십 분 후보들에게 질문했는데 10명 다 인사하겠다는 분은 처음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지역이 작고 네. 인구가 많지 않고 저는 또 평생을 읍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좀 이제 최근에 귀농하신 분들 정도는 아, 이게 정리하면 정선 읍내는 본인의 거의 텃밭이기 때문에 네, 다 꽉 잡고 인사할 있다. 거다. 그러면 약간 질문을 바꿔서. 조금 전에 일본말 나오려고 네.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고안 여기 시장에서 만약에 틀리죠. 몇명 틀리죠. 인사하실까요? 네. 왜냐면은 여기 우리 고안 지역은 특별히 이제 강원랜드 여기 범위 안에 있어가지고 강원랜드 직원들이나 내장객이나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어제 10분 지나가시면 한 5분 정도. 어제 다른 지역이긴 한데 모 후보님께서는 사실 난 10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9명이다라고 대답하신 분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선 읍내에서만 그렇다. 그럼 후보님 제가 이거 비슷하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아까 전에 군수 언제든지 이제 만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얼마나 오죽하면 다 찾아왔을까 생각하시나요? 지나간 그 군수 시절의 시간을 좀 반추해 보신다면 10명 정도가 그 군수 면담 신청하면 한 몇 분 정도 받아주셨어요? 거의 한 80% 정도는 면담이 다 이루어지고요. 신청하면은 뭐든 얘기를 들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그럼 그 중에서 그러면은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만나셨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뭔가 정책으로 반영한 거는 몇 명 정도 되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기억에 글쎄 한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10명 중에 4명은 찾아와서 원하는 그 얘기를 하고 의원님이 좀 지역을 좀 더 아는 시간이 됐다. 그럼 앞으로도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면 군수실은 이제 열어놓고
얘기 많이 들어주시는 걸로 약속하신다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언제든지 뭐 군수실은 열린 군수실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제가 뭐 찾아오시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이제 순회하면서 많이 좀 뵈려고 그러고요. 또 그것이 절실한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해수로 3년 동안이나 거의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소통이 단절이 되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가서 아마 뵙고 말씀도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가서 마을에 가서 뵈니까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그 반가워하시는 만큼 저는 더 미안한 거죠. 아유 좀 진작 찾아뵀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현안적인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문제. 지금 강릉에서는 뭐 물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정선 쪽에서는 우리 쪽에 오염된 물이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도암댐을 관리하는 이제 회사가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가 어떻게든 발전을 할 목적으로 사실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으로 강릉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물이 부족하니까 이 도암댐 수원을 받아서 강릉에 장기적으로 식수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강릉시의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돼 가지고 찬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실상은 강릉시청의 공무원들조차도 환경부서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아니더라고 보고 있어요. 도암댐이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는 대관령에서 그 수온이 찬 그 남대천으로 그대로 흘러가서 해발 제로잖아요. 남대천은 그 수온 차이 때문에 생태 교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화를 해서 2급수로 만들어 가지고 발전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도암호에 한 5천만 톤의 축적된 그 축산스러지라든지 생활폐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이제 조류 제거제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그 수질을 맑게 하는 그 약품을 투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발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릉 시민들도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요. 도암댐 최하부에 수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개방해서 담수되어 있는 도암호에 담수되어 있는 물을 전부 다 하류로 흘려보내고 상류에서 비가 오면 그대로 오는 만큼만 하류로 내려오게 자연 유화식이라고 그러죠. 발전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리고 그 이제 과정을 준설하고 하는 것은 강원도와 한수원이 협의해서 한다. 좀 약간 애매한 조항을 그렇게 두니까 강원도에서 그 준설 비용의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 부담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고 한수원에서는 언젠가는 다시 발전을 재개할 목적으로 이런저런 명분을 달아서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류 지역에 환경 피해만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각 지역의 얘기만 듣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강원도가 어떻게 해주길 좀 원하시는지요? 강원도가 정말 그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 위해서 나서줘야 되는데 강릉이 전혀 그런 그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2005년 그 무렵에는 강릉시에서 강릉 시민들하고 전체하고 우리가 집회를 했었어요. 도암댐 없애달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뜻 있는 그 환경단체나 이런 시민들은 아마 저희들하고 도암댐은 이제 태생적으로 잘못된 댐인 것이 송천수계가 대관령에서 발원해가지고 정선 아우라지를 거쳐서 동강으로 거쳐가지고 여주 양평으로 해서 남한강으로 가는 서해안으로 가는 강물인데 이걸 물길을 인위적으로 막아가지고 동해안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반생태적인 반환경적인 시설입니다. 폐특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폐특법이 이제 연장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정선원 같은 경우는 관광은 좀 어느 정도 하유원 때문에라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업 유치가 좀 아직도 부족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하는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인천 송도를 비롯해서 제주도 또 새만금 부산의 뭐 경제자유구 이런 데서 호시탐탐 그 기한이 끝나면은 자기들 지역에다가 카지노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카지노가 어떤 적폐로 볼 것이 아니고 한 산업의 이렇게 한 분야로 봐가지고 외국인 이제 마카오처럼 그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500만 명밖에 안 오거든요. 관광객이. 마카오가 7천만 명이 오는데 그래서 최소한 한 2천만 명, 3천만 명 정도가 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강원랜드가 지금의 2배 규모로 지금 종업원이 5천 명이고 내장객이 10,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종업원이 10,000명, 그리고 내장객이 20,000명, 30,000명 되는 규모로 이렇게 커지면은 지역의 모든 그 경제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 배광 지역의 경제 자립하는 데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네.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확장이 되면은 또 2차 파생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들의 정선군에 또 나머지 이제 배광 지역의 앞으로의 미래 발전의 관건은 강원랜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런 시기가 지금 다가왔다. 배광 지역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잘난 자식 하나 또 잘 키우자. 그렇습니다. 정리하는 게. 네. 또 더 입양하는 것보다가 네. 있는 자식을 잘 키우면은 또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네. 회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정선 군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